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65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접종이 가능해졌는데요. 네, 언제부터 맞게 될까요? 요양병원에 있는 고령층 네. 언제부터 맞게 될까요? 정부는 그 원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을 의료진적으로 돌리긴 예. 했는데요. 지금 2차 접종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2차 접종분을 우선 활용해서 당장이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원, 요양병원 노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8주에서 2차 예. 접종하는데 10주로 연장한 게 이런 결정과도 관련이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 접종만 해도 연구에 따라서 한 50%에서 70% 정도 수준의 감염 예방 효과, 예. 면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좀 뒤로 미뤄도 된다. 그리고 2차 접종을 뒤로 미루면 면역 효과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2차 접종 물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2차 접종 물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접종 간격을 좀 느려도 뒤에 백신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입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6월 말까지 700만 명분 네. 들어온다는 그 물량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아마 3월 말 4월 초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추가적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그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네. 4월이 백신 보릿고개가 네. 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한 100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월 말 4월 이런 정도에 들어오면 그리고 접종 간격을 늘리는 것과 함께 하면 4월 5월에 백신이 좀 부족할 수는 있으나 접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건 코백스가 예정대로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네, 거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4월이 공백기가 될 수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분기에 들어오기로 한 다른 백신들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그 공무상 출장 등으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백신을 맞춰야 한다. 이거 동의하시는 건가요? 교수님 아무래도 공무상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는데 그 들어가는 외국에서 백신 접종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전제로 그걸 가져오면 이제 자가격리 기간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도 제가 어떤 다른 선생님께 여쭤봤던 건데 백신 여권 비슷한 그걸 만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항체 형성 여부를 가지고 기준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백신 접종을 가지고 백신 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항체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좀 어렵고 항체 수준이라는 게 백신을 맞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검사를 하기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굉장히 어떤 눈길을 끄는 기사 중에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척수염이 걸렸다 이런 게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아직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제 척수염이 이상 반응으로 생겼다고 하는 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새로운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배제할 수는 또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과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상의 전후, 그러니까 백신 맞은 다음에 생긴 게 확실하고 척수염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이제 요인들이 배제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검이나 이런 등의 조직 검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직 검사 같은 것을 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당시에도 척수염 논란이 잠깐 있지 않았습니까? 잠깐 임상 시험에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횡단성 척수염이 생겨서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임상 시험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했는데 결론은 백신으로 인한 척수염은 아니었다. 척수염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계속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가 꼭 그때 그렇다고 해도 이번 경우는 다시 한번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번 임상 단계에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아닌 건 절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실제 백신 접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문 이상 반응이 임상시험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척수염이 어떤 병인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뇌에 있는 세포들이 척수 안에 있는 척수를 타고 우리 몸으로 퍼져서 예. 이제 뭐 근육을 움직이기도 하고 감각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 척수의 어떤 특정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을 쓰는데 뭐 약해지거나 예. 마비가 오거나 또는 감각이 마비되거나 하는 등의 이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치료 가능하냐인 것 네.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원인이 불분명하고 면역 기전이 관여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예. 때문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면역 반응을 약화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되고 예. 대부분은 이제 회복이 되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고 합니다. 후유증은 뭐 평생 장애를 안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럴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드물긴 하지만 잦은 경우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네. 워낙 발생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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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백신 접종 횟수가 많이 늘면서요. 이상 네. 반응 호소하는 분도 뭐 어쩔 수 없이 많아질 수밖에 네. 없겠는데요. 뭐 약간 겁이 많은 분들은 응급실 뛰어가는 분도 계시고 하겠는데 네. 어느 정도 선에까지를 자기 자가 진단해서 응급실을 가야 될까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은 2, 3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증상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이제 좀 참고 기다려 보시는 게 2, 3일은 기다려 봐야 된다. 네, 경미한 네, 증. 예. 예. 근데 또 2, 3일 안에도 너무 이제 열이 심하게 나거나 또는 이제 내가 뭐 기저질환이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제 열나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또 병원에 가보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건강한 경우에는 좀 불편해도 2, 3일은 좀 네, 참을 기다려. 만하면 네. 예. 그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 한 것 같은데 네. 일하는 층에서요. 네. 이 두통이나 방금 말씀하신 이상 반응 호소하는 네. 층이 젊은 층이 많은데 네. 그래서 뭐 휴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뭐 바람직한 방식이긴 한데 이제 실제로 시행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쉬면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 예. 또 누구는 쉴 수 있고 누구는 쉴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아서 예. 정부가 권고하는 것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려면 그 상당히 해결해야 될 제도적인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쉽진 않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네. 이 제도화하기가. 네. 예. 그 환자 발생 관련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새로운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네. 이번 건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상태는 좀 또 번지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은 당장은 뭐 유지돼야겠죠.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그래야 될 거는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존에 이제 우리가 2단계, 2.5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도 확진자 숫자가 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거리두기 시스템이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네.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한다고 하는 말은 일면 맞기는 하지만 또 사실은 현재 거리두기 체제의 약점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빨리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서 이제 주로 뭐 공장, 뭐 그 다중이용 시설 예. 말고 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다른 그 방역의 사각지대를 빨리 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이 상태로 확진자가 발생하고요. 네. 한다는 전제 아래 현재 고려되고 있는 새로운 거리두기 네. 언제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부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 좀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예. 그게 정부가 얼마나 지금 보완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보완만 되면 즉시 시행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 현재 확진자 수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예.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 새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일이 예.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좀 위험성을 배제하지 못하더라도 네.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수님. 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기존 제도가 안고 있는 약점을 빨리 고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확진자 수가 훨씬 많은데도 네. 전면 등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도 어떤 학년 가리지 않고 전면 등교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지금 영국은 이제 그 백신 접종률이 좀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 두 번째는 그 신속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그 PCR 검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의료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서 신속 진단 키트를 도입하면 현장이나 가정에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 체계를 도입해서 하면 이제 우리도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이 중요하고 일상도 역시 중요한 것처럼 검사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키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속 진단 키트를 만약에 우리가 방역 당국이 그렇게 도입하기로 결정만 하면 공급이나 이런 건 지금 언제든 가능한 상황인가요? 예, 뭐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업체들이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하면 또 업체들이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학습 격차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한데 빨리 아이들을 전면 등교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